좀 힐링 좀 하고 가죠. 자, 한국이 세계 6번째로 7천억 달러 수출 돌파로서 수출 대국의 길을 한 단계 넘어섰습니다. 아직 12월이 남아있는데 말이죠. 네. 자, 12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일궈낸 역사적 성과라고 하는데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6번째로 7천억 달러 고지에 오른 겁니다. 야, 자, 지금 사실상 따져보고 나면 일본과 네덜란드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우리 세계 5위인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아니야, 4위. 4위지 아, 그러면. 세계 4위인 겁니다. 이제 독일만 제끼면 독일 제껴줄 것 같은데? 네, 독일만 제끼면 물론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인구가 워낙 많은데다가 거기는 뭐 등치가 우리랑 급이 다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보겠지만 일단 이 독일만 제끼면 세계 3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출 대국이 된 겁니다.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이 가진 부존자원 하나도 없이 오로지 가공무역만으로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외의 다른 국가는 전부 다 꺾여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얘기하시는데 프랑스는 지금 국채 이자가 이탈리아급하고 또이또이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서구권 국가들하고는 우리가 결이 다른 게 우리는 한번 쫄딱 망해봤잖아요. 6.25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국토의 모든 이 SOC가 다 망가졌지. 완전히 다 망가지. 도로 하나 남아있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다가 산지도 많고 일단 도로 환경이라든지 뭐 기존 전력을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바닥인 상황에서 그거를 맨몸으로 땡겨서 100년도 안 되는 시기 만에 80년 만에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수천 년 쌓아온 부를 갖고도 여기까지밖에 못 하는데 우린 80년 달려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빨리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반기 때 대역전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왜냐면 올해 초기에는 윤석열이 계엄해가지고 다 날려먹었죠. 그 다음에 대미 관세 문제 하나도 손 못 댔죠. 그러다가 고전을 하다가 6월 달부터 이제 시장 신뢰 요거를 통해서 강력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다. 그렇게 해서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로 돌파한 겁니다. 예. 그러면 반 까먹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죠. 반 접어주고 했어요. 접어줬는데. 1월부터 했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년이 기대되는 거야. 와. 내년은 진짜로 6천억 이제 단위가 바뀌지 않을까. 1조 달러 수출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하지 않은 확실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또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나라 안에서만 만드는 게 물론 이 매출 안에는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의 수출과 매출도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해외 경제 영토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넓어질 수밖에 그리고 없죠. 북한과의 경제 교류라고 하는 음. 북한대 또 무한대의 공장이 열리게 되는 진짜. 그런 시대가 내년 상반기에 곧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도 열려있죠. 마스가 해야 되죠. 방산산업들 난리죠. 반도체 난리죠. 지금 뭐 바이오 이것저것까지 모든 부분 안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최고의 전성기를 우리가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I도 있잖아. AI는 뭐 기본빵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해외 투자도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환율 문제, 딱 정책 하나로 그 환율 문제를 3일 만에 50원을 깎아내렸어요, 우리가. 아니, 해외 투자 주식 국내 돌아오면 우리가 과세 안 할게. 그 정책 하나로 해갖고 환율이
2%, 3%가 순식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돈이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더 계속되겠죠. 이제 외국에 나가 주식을 하는 수익률보다는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그런지, 다를까 예, 지금 슈퍼챗이 엄청나게. 요거는 네. 물론 12만 전자가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송작가 TV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이 제주도가 제주도 감귤 아니에요. 제주 반도체가 네, 오늘도 수익을 올림으로써 세 번째 30% 수익에 네, 오늘 그 수익을 거두는 날들이라 수익 보신 분들이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고 계십니다. 알동경의 힘이네. 알동경의 힘이고 저는 우리 민주 시민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제주 감귤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지금 올해만 세 번째 수확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이것도 역대 최고 20% 해가지고 지금 1,473조. 그러니까 야, 이 240조가 늘었거든요. 근데 올 한 해에 총 지급하는 연금이 44조 원이에요. 근데 한 해에 44조 원씩 나가는데 올 한 해에 200조가 늘었어. 260조 급증했습니다. 네. 260조. 그럼 내년에도 이런 추세로 늘어나게 된다고 치면 지금 우리 보험료 그거 걱정 안 해도 보험료 좀 깎아줘. 뭐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늘려줘. 받아가는 건 똑같이 받아나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연금을 지금 있는 프로테지를 한 10% 정도 올려줘도 충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국민연금이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뭘로 벌었냐? 국내 주식이 78%입니다. 반도체 및 AI 관련주 급등으로. 그때는 할 수 없어서 사줬거든. 삼성전자랑 SK 이런 것들 외국인들 M&A 당할까봐 할 수 없어서 바닥 가격에 사줬는데 야 이게 100% 150%씩 올라버리니까. 아이씨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난 플라워 오빠를 왜 믿는 거야? 플라워 오빠를 못 믿어서. 플라워 오빠 요새 미쳤어요. 아버지도 못한 전기차 사업하시겠다고 지금 네. 그쪽까지 넘어다 보고 계세요. 플라워 오빠가 자기 재명이 형이랑 친하다고 지금 기구만장해가지고. 오버하는 거 아니야? 재명이 오빠와 함께라면 세계 정복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네. 이와 같은 꿈 같은 어떤 실적들을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재명 정부가 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쪽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요. 이런 쪽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모든 선진국이고 기술 강국이었지만 유독 정치에 있어서만은 후진국이었습니다. 정치와 언론에 있어서는. 그렇죠. 정치 언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일제 잔재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렇죠. 역사적 네. 단죄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이렇게 국내에 남아서 호적을 세탄한 200만이 넘는 당시에 친일파 후손들이 이 자리에 살아남아서 오로지 모국을 그리며 한국 잘 되는 꼴 보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땅 안에 피를 빨아먹고 그 안에 고름을 싸댄 그 결과가 다 발전했는데 유독 정치와 언론만 세계 60위권, 100위권 밖에 있는 이런 참담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이번 내란 청산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병기 때문에 비록 화는 났지만 김병기 때문에 좀 쪽팔리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성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정당이라는 거를 민주당에 꼭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최원선님께서 희망의 말씀은 참 좋지만요. 자영업자는 아직 체감도 못하고 손해보고 근근히 버티고 있네요. 아직 낙수 효과가 없어서일까요? 체감적으로는 아직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영업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이걸 받으려고 하면 내수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내수 활성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소득 증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증대되는데 하루에 3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3끼 먹죠. 한 6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진작의 효과가 보여지려고 하면 내수 같아 보이는 외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관광객이 늘어나갖고 국내 와서 많이 먹고 많이 써준다든지 아니면 내국 수출인 것처럼
외국으로 우리 제품들이 엄청나게 팔려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게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한때 중국하고 보따리 무역이 잘 될 때만 하더라도 뭐 커피나 초코파이나 이런 것들 국내에서 사는 게 아닌데도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이 다시 돌아옵니다. 일단 내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북 관계의 개선이 가장 먼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이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입니다. 거긴 막혀있던 시장이거든요. 예전에 러시아에 우리나라 컵라면을 비롯해가지고 초코파이와 온갖 과자와 술들이 다 들어갔을 때, 중고차들이 들어갔을 때, 그거 하나도 수출로 안 잡혔습니다, 사실은. 내수 안에서 그게 빠져나간 거예요. 왜? 걔들이 돈 들고 와가지고, 현찰 들고 사가지고, 지네가 배에다 싣고 갖고 갔거든요. 이와 같은 내수 증진의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이 효과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재고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신세계나 뭐 이마트나 이런 쪽에 있는 물류 창고나 이런 쪽에 쟁여져 있었던 안 팔리고 있었던 스탁돼 있는 제품들이 급격하게 팔려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도에 생산분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영업자분들의 경기 체감 지수를 보실 수 있게 될 결론은 겁니다. 고용이 늘어야 되고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소비가 얘기죠.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 복지 정책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먼저 있어야지 그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가장 쉽게 돈을 주는 방법은 보조금을 뿌리는 거겠죠. 근데 일본 애들이 그 지랄을 했는데 결국은 소비를 연결 못 해갖고 실패한 정책인 거예요. 양적 완화해갖고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양적 안 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고요. 지금은 실질소득을 빠르게 높여가지고 지금 경제와 내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조금만 참으시면 가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해에 무역 흑자가 아마도 거의 80억 달러에 육박 내지는 초과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0억 달러라고 치면 돈으로 따져도 10조 원이 훨씬 12,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흑자들을 보게 될 것인데 앞으로 이거는 세 발의 피로 보게 될 그만한 어떤 수출 강화. 뭐 목표는 내년에도 7천억 돌파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한 8,500억 정도 들여다보고 내후년쯤에 1조 달러 달성을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